안녕하세요. 네, 저는 슬기로운 화성학과 악곡 분석 그리고 슬기로운 시청 청음을 강의하고 있는 박서영입니다. 하반기 이제 시작됐죠. 7월부터.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될까?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이라고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7, 8, 9, 10, 11월, 이제 11월이 꽉 채워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볼까요? 5달이에요. 5달을 꼬박 채워 나가야 하는 건데, 시창청음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 그리고, 화성학을 어떻게 준비를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다른 강사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도 제 나름의 그 중요한 것을 몇 개를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공부에 앞서 공부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체력 관리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 일단 체력 관리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잠을 안 자고 계속 그 몽롱한 정신에 공부를 겨우겨우 해나가다가 한 9월쯤에 쓰러지고 진짜 쓰러져요. 그리고 번아웃이 오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달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고 들어와서 끝까지 달려야 되는데 그 앞에서, 결승선 앞에서 그냥 주저앉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안 자고 해야 돼, 이러시면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잠을 조금 줄이실 수는 있지만 적정 시간은 채우셔야 되고,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시간, 일어나시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체력이 관리됩니다. 자, 그래서 잠자는 시간 확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드셔야 돼요. 다이어트는 정말 금물이고, 그 고3 돼서 다이어트 하는 애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무슨 선생님으로서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예, 지금 하지 마. 나중에 대학 가면 살 다 빠져. 이렇게 얘기하겠죠. 잘 드셔야 돼요. 물론 다이어트 때문에 잘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하다가 밥때를 놓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하게 드시고 영양 섭취를 충분히 안 하시면 사실 머리도 안 돌아가고, 제가 너무 애들 데리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린 여러분도 너무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잘 드시고, 그래서 이 잠자는 것과 잘 먹는 것, 이것을 잘 유지해야 체력을 유지하실 수 있고, 그래야 힘내서 모의고사, 자 이제 정리 간다 나는 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흘려들으시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스트레스 관리가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주변에서 공부하다 우울증에 빠지는 친구들을 여러 번 봤는데, 본인의 스트레스를 본인이 해결할 방법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한 개씩만 즐거운 일을 만들기. 그 즐거운 일이 뭐 갑자기 영화를 보러 가기, 이런 거창한 게 아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마카롱을 저 되게 좋아한다, 아니에요. 저는 마카롱이 너무 달아서 좋지 않고, 무슨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맛있는 케이크는 좋아요. 그러면 맛있는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케이크 비싸서 매일매일 먹진 못하죠. 그러면 월요일에는 우울하니까 월요일 시작이 케이크 먹는 날이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화요일 날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악을 시간 내서 20분 들을 거야. 뭐 수요일에는 드라마를 좀 봐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스트레스 날리실 방법을 정하세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번엔 마음이 힘들어져요. 마음도 건강해야 하거든요. 네,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 무슨 얘기냐면 자꾸 무너지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자괴감이 빠지고 하다가 자존감이 심하게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왜 그럴 필요 없냐면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얘도 똑같고 쟤도 똑같고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누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괜찮아, 아니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다시 하면 되지 뭐, 이게 나만 어려운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 사실 되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마인드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요. 나를 자책한다, 난 왜 안 돼, 이 바보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럴 때 본인을 도닥여 주시고, 그래, 이 어려운 거 하느라도 진짜 고생 많다, 어려운 거 했어, 자 한 번 했는데 안 됐으니까 두 번째 해보자, 자 이렇게 하시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스스로 도닥여 주시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됐을 때 공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네들이 됐을 때 공부를 어떻게 하냐 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기를 해보죠.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화성학과 악곡 분석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악곡 분석을 왜 따로 넣었을까요? 시험에서는 화성학을 다루는 문제를 악곡에서 내요. 그래서 악곡 분석을 철저하게 꼼꼼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악곡 분석을 꼼꼼히 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되죠? 화성학의 이론이 꼼꼼히 정확히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풀이하는 주죠. 물론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늘 어려운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기출문제 따위는 굉장히 쉬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를 푸는데도 계속 틀리는 거예요. 틀리고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엄청 어렵지 않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수준에 비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론이 정확하게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 나 그 뭐 네아폴리탄 증류관 뭐 그렇게 뭐 파샵을 네 번째 음을 올리고 뭐를 중복했던가, 아유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러고 둘이 몽실하게 알고 있으면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정말 다 틀릴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도사리고 있고, 중요한 건 우리가 1, 2, 3, 4, 5, 6 공부했죠.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수학 공식 정확하게 외워. 거기다 제곱 빼지 말고 A 빼지 말고 B 빼지 말고 X 빼지 말고 하나라도 빼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외워야 해요. 그래서 이론으로 만약에 내가 다 틀리고 있다 이러면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꼼꼼히 하신 다음에 다시 기출문제 분석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론이 완성되신 분은 기출문제를 푸시고 뭐 계속 풀어야, 화성학은 그래요. 같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없어요. 네, 그냥 뭐 네아폴리탄이 나오면 네아폴리탄이 나오겠지만 그 악곡은 전혀 다른 악곡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출을 풀고 난 다음에 아, 기출 정도는 다 맞을 수 있어. 이게 되면 이제 중요한 악곡들을 놓고 분석을 하시는데 분석책을 가지고 분석을 하셔도 되고, 기출 문제에 나와 있던 악곡들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하시면 좋아요. 근데 그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또는 제가 권해드리는 건 개론서에서 예시로 든 악곡들은 다 분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들어가는 사람은 막상 기출 문제와 개론서만 가지고 들어가는데 인터넷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차르트 소나타 10번의 어느 부분에 네아폴리탄이 있는 걸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갑자기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개론서를 펼칩니다. 개론서에 분석 자료들이 있어요. 그 분석 자료들에서 참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온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이거는 어쩌면 꿀팁일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레슨을 하도 많이 해서 분석을 하도 많이 시키니까 애들을 기출문제 딱 나왔을 때 이거 백병동 화성학 네아폴리탄에 나온 분석 예시인데 이게 눈에 전 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론서에 있는 분석을 보시면 여러분이 적어도 답이 없어도 증육화음 파트면 거기 증육화음이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길 바라고, 정답이 없는 분석을 주구장창 하는 건 사실 위험하긴 해요. 중요한 건 누군가 봐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봐주는 사람이 있는 분석을 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난 이론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할 게 없어 라고 하실 수 있죠. 수학 공식 외웠는데 더 이상 외울 게 없어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럴 땐 이제 바흐코라를 하나씩 둘씩 푸실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작곡가 아는 친구를 잡으시던, 여러분이 뭐 작곡가 선생님 뭐 아는 친구 학생 중에 알바생을 구하시던 해서 이 분석을 채점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이 틀린 답을 계속 풀어나가서 그 오답을 계속 보고 있는 건 시간 낭비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그냥 시험 보시면 돼요. 그냥 시험 보시면 사실은 네, 다 맞을 수 있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화성학은 사실 한번 해두고 꼼꼼히 해두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파트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시창 청음을 얘기를 하죠. 시창을 안 보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청음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창을 하셔야 청음이 는다는 건 제가 좀 전에 강의를 찍으면서도 했던 얘기입니다. 훨씬 빨리 늘고, 시창을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창을 연습을 미리 하셔야 돼요. 보통은 2차 시험 시작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사람과 그 전에 나는 매일 하나씩 불러야지 했던 사람과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창은 제 생각에 연습을 하시되
처음엔 문제를 놓고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녹음을 하시면서 다시 들으시고 내가 뭐가 안 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노래를 다시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 자 그러면서 본인이 뭐가 약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나는 단위도를 못 불러 잘. 그럼 단위도를 집중해서 공략해서 연습을 하시면 바랍니다. 자, 청음은 현실적으로 9월부터 10월쯤 되면 마음이 안 잡아요. 내가 청음에 투자를 할 머리가 안 돌아가고 시간도 안 나와요. 사실. 그래서 제가 시창청음 강의가 9월에 끝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심화반까지 제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매일 뭔가를 다 하는 게 어렵다 치더라도 본인이 감을 잃지 않고 싶으시다면 했던 문제를 반복해서 노래를 하시거나 들으실 시간이 없으면 노래를 한번 해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하루에 한 번 부르는데 2분? 1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실전반이 이제 8, 9월에 열리죠. 그냥 뭐 숙제고 뭐고 수업만이라도 참여할 거야 하는 한 2시간 정도 추가하시는 거 일주일에 그게 큰 도움이 되니까 수업 정도는 빠지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기간에는 했던 거를 그냥 하루에 한 문제 정도씩 불러보시거나 음원이 남아있으면 기간이 한 번씩만 연습하시는 거 그러면 계속 실력이 유지되거나 더 향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귀가 내가 너무 안 좋다. 그렇게 한 문제 갖고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 말고 하던 걸로 리듬, 음정, 선율 이렇게 종류별로 하던 걸로 하시면서 그 하던 걸 100점 맞은 수준까지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사실 안 되시는 분들이 2차 가서 이제 할래요 하면 그땐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사실 한두 달에 청음이 늘지 않는 게 현실이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찍는 부분 찾아내고 이런 건데 너무 슬픈 현실이잖아요. 근데 하면 늘긴 늘어요. 하면 1점이라도 더 맞아요. 이건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에 끝났어요. 시험이. 그러면 청음은 사실 쉬지 말고 하셔야 돼요. 빨리 하시고 한 하루 이틀만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신 다음에 일어나서 하셔야 됩니다. 자,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한다고 귀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지겹고 힘들 뿐이지 머리가 터지고 머리가 아플 뿐이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데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고 특히 내가 너무 귀가 좋은 절대음감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들었는데 진짜 절대음감인데 왜 못 적겠지? 정말 안 적겠지 하는 분들은 정말 요령이 없는 거예요. 적는. 이럴 때는 강의가 진짜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강의를 한 번만 들으면 되게 잘 적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라도 강의를 몰아서 들으시길 바라고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서 노래하고 치고 친구 만나서 그룹 결성해서 서로 쳐주고 온라인 강의도 듣고 온라인 문제 다운받아서 문제 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셔야 돼요. 네, 시창 매일 부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 투자 대비 비례하는 게 시창이에요. 그래서 실전처럼 하고 연습하는 거 병행하시고요. 일단 제대로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령을 터득하셔야 돼서 강의를 안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 번은 몰아서라도 들으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전반처럼 다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강의 드렸던 거 복습하는 거 70대, 새로운 거 30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모의고사 반이 또 열리니까 하셨던 거 70으로 계속 연습을 하시고 모의고사 반에서 본인이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어려워요. 모의고사 반은 실전처럼 갑니다. 그 모의고사 반에서 8번 정도 하는데 체크하시면서 어려운 거는 30 정도 두고 70, 30 정도로 계속 하시면 분명히 갑자기 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요. 네. 이게 시간 대비 투자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실기 영역이라서 여러분한테 그걸 권해드리고 귀가 좋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귀가 좋은 것과 잘 적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귀가 좋아서 똑같이 노래는 할 수 있죠. 그 노래한 거를 적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을 때 주의사항 요령들을 터득하기 위해서 저는 한 번 정도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가 좋으신 분들도
강의 홍보를 하고 뭔가 제가 장사꾼처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서 말씀드려요. 제가 너무 많이 봐서 귀는 좋은데 제대로 적지 못하고 본인은 제대로 적었다 말씀하나 기법법이 다 틀린 경우도 엄청 많아요. 네. 자, 굉장히 짧게 말씀드린 하반기 전략인데 일단 1차 시험까지 화성학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시청 청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이 두 과목이 제일 어렵고 까다로운 과목들이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수포자처럼 화포자 되지 마시고 시창청은 버려. 절대 하시지 마세요. 시창청은 버리면 다른 거 잘하면 되실 것 같죠. 다른 건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도 잘해요. 버리려고 하는 과목을 누가 매달리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자, 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체력 관리, 스트레스 관리,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더운 여름 잘 나시고 우리 하반기 끝까지 묵묵히 자신과 대화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실 바라고 제가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화이팅을 외칠까요? 자, 화이팅. 너무 어색합니다. 이렇게 그냥 강 찍으려니까 아무튼 제가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네, 저는 이만 마칠게요.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